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2024년 이제 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기본 이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우리가 제아의 종소리 듣잖아. 제아의 종소리 알아요? 1월 1일에 땡 하면 어느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거든요. 이게 선생님 나이쯤 되면 더 빨리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1월 1일인가 보다 그러는데 벌써 지금 7월이잖아요. 곧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거예요. 즉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곧 까만색 패딩 긴 거를 웬만하면 다 그걸 입고 다니거든요. 그걸 입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건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빨리 가고 항상 스타트 24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 화이팅을 했는데 어느새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등을 또닥여주는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다음 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4년 시작입니다를 뱉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갈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수업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 시작됐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막 오는 길에 생각을 합니다. 온갖 명언을 생각한다거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줄까 뭔가 애들에게 막 힘을 주면서 화이팅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대본을 짜고 막. 근데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항상 하던 이야기고 그리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오늘은 약간 뼈 때리는 말도 좀 해볼까 오늘은 좀 직선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물론 우리 편집팀이나 영상팀에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시험 준비 이렇게 해라 분명히 마음 다잡고 왔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요런 선생님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법규부터 시작합니다. 법규는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것을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학생들과 막 고민해봤는데 결국 얘가 갈 곳은 1번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해서 법규는 첫 시간에 이렇게 첫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하고 끝날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강의 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제 어떤 강의가 개강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생학 강의 일정 갈 건데 선생님이 현재 대방고시에서 3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미생물하고 위생에서 만날 거고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굉장히 다행인 과목 하나 있거든요. 식품화학이라고 식품화학 과목까지 3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일정이 타이트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과목 중에는 한 해에 다 못 가르치는 과목들이 생겨요. 즉 올해 같은 경우도 선생님 OT 보셨죠?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빠른 정보 입수와 문의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미 OT를 찍어놨어요. 경력경쟁 OT를. 미생물학 개강을 하지 않고 기본 이론이 없이 문프로 개강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풀이집도 이미 나와 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완강돼 있기 때문에 그거 듣고 문제풀이를 미리 해보다가 언제 만날 거냐면 10월에 만날 거예요. 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도 제가 이제 일정상 왜냐면 작년에는 식품화학을 조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식품화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생은 다 합니다. 철저하게. 왜? 법령도 있고 위생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메인 과목이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위생은 모든 커리큘럼을 다 타고 가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지금 기본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7월 21일이죠.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면 끝낼 예정입니다.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6시간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만 첫날이니까 4시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 반까지 하고 다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6시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그냥 오늘은 위생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월요일은 화학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10월부터는 미생물까지 등장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편인 거예요. 이게 여유롭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10월부터 난리가 나요. 진도 따라오는 건 또 하루 남자친구랑 놀러 갔다 오면 산더미처럼 영상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진도는 물론이고 이제 미생물도 막 기본 이론 여러 번 회독을 해서 문제풀이할 때 빠르게 쫓아올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9월에 마치면 이제 교재는 기본서로 갑니다. 여러분들 24년도 기본서 보셨죠? 이렇게 기본서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심화이론은 핸드아웃을 나눠줍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줄 거거든요. 10월부터 11월까지 가는데 심화이론 때는 4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4시간씩 할 거면 상대적으로 여유롭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생물을 6시간 할 겁니다. 미생물 문제풀이를 6시간씩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심화이론은 4시간으로 가고 미생물 문제풀이 그땐 또 이제 미생물을 하루 종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일을 아주 고민 중에 있어요. 특히 실강생분들 일정과 관련해서 요 일을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위생은 항상 시그니처처럼 금요일에 할 겁니다. 근데 김병희 선생님이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병희 선생님은 이제 안티, 제가 병희 선생님 공식적 안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피해서 또 날짜를 잡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4시간씩 하고요. 12월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풀이 강의가 제 문제집이 생각보다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재가 2교정까지 마무리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예전 문제를 지워볼까도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것도 고전스러운 문제도 또 나올지 모르니 발목을 잡아서 항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다시 6시간 들어갑니다. 6시간씩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근데 제 거 위생 교재들은 전부 합격회를 제외하고는 이제 강의용 교재예요. 외부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강의에 맞춰서 출간이 될 거예요. 한 11월 말쯤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최대한 1월까지 끝낸 다음에 아니면 한 2월 중순, 2월 초까지 끝내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굉장히 빠듯하죠. 지금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최근 2년을 봤을 때 경기도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지금 2년 내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봤거든요. 근데 2월 달이 되면 날짜가 우선 떠요. 날짜가 1회치, 2회치, 3회치 이렇게 날짜가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기직이 1회에 걸릴지 2회에 걸릴지는 그때 돼봐야 알아요. 이제 시험에 다가왔을 때 정식 공고가 다시 떠요. 그러니까 그게 2월 달에 뜨는구나. 그 2월 달에 뜨고 사전 공고에서 날짜만 뜨고. 그래서 1회 때가 됐다. 1회치에 시기직이 떴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거의 3월 말에 보는 거고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이제 겹칠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북과 경기를 동시에 본 친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과목이 똑같다 보니까 이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북, 심지어 경기, 경북, 경남을 다 보는 친구들도 꽤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같은 날에 보면 못 보지만 다른 날에 다 치르게 되면은 다 응시할 수가 있어요. 거주지 조건만 맞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 모의고사도 핸드아웃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시험지를 주고 이건 연습점 동영 모의고사처럼 5회 말까지 작성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특강은 거의 경력 경쟁 친구들은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이제 요때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 끝났다 하고 놀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식화를 또 열심히 하는 시기여가지고 식화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특강 거의 5월 달에 식화나 시기를 다 그때 시기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년 파이널 특강 가져다 들으면 됩니다. 법령 부분만 조금 다르지 작년에 이미 파이널 특강을 제가 이 시기에 혼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학생들 없이 쓸쓸하게. 파이널 특강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도 없는데 계속 약간 속사포로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강 정도를 몰아서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수업이 별론데
학생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은 수업.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들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틀어놓고 자면서도 틀어놓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약간 악몽 꿀 것 같은데 나는 물론 그렇게까지 제 목소리가 무섭진 않지만 계속 뭔가 시험 보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해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올해도 들어보면은 아 잠잘 때도 켜놨다. 뭐 이렇게 파이널 특강 자료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수업.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간중간 수업이 조금 수정되거나 교정될 수 있지만 최대한 이 커리에 맞춰서 열심히 타고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니까 이제 기본 이론 수업 이야기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올해는 작년에는 막 기출 현황을 쫙 알려줬었거든요, 제가. 근데 기출 현황도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르게. 왜냐면 여러분들 프리패스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작년 OT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현황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1년 차이밖에 안 되고 올해는 시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우선 기본 이론에는 이제 이 교재가 나가는데 이번에 교재가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저의 바람이었던 이제 색깔이 투톤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투톤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편집팀이 이렇게 이제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서 책이 갑자기 약간 새로운 느낌. 내용은 항상 보던 내용인데 저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톤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개정판은 당연한 것은 법령이에요. 법령 개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미 들어가고 시행 날짜를 봤는데 한 6월이다 7월이다 그런 거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우선 경력 경쟁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안 넣고 6월 달에 바뀌는 것들은 수업 때 다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신 방향으로 뭐 통계, 식중독 통계부터 그래서 이거 교정 작업할 때 조교님이 2번이나 통계를 바꿔서 그것들이 곳에 또 바꿨더라. 우리 교정지 작업하고 있는데 곳에 또 바꿔가지고 2번이나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프린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령은 정말 열심히 실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다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식중독 파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경상북도 기출 문제 좀 반영 많이 했고 해서 조금 수은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동물용 의약품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시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 새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재신 분들이 많이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꼭 문제입니다. 보시면 각 파트별로 뭔가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책조로 이제 책 안에 문제가 들어간 건데 이 꼭 문제는 2년 동안 프린트로 선생님이 이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한 시간이 끝나면 제가 프린트를 한 단원이 끝나면 나눠주고 같이 풀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꼭 문제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지금 꼭 문제를 아예 교재에다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볼 수도 있고 꼭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형태고 꼭 문제 왜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의 괄호인데 사지선다형의 문제죠.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기본 이론 수업 듣고 약간 내 테스트를 하고 싶다.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맞힐 것 같은데 약간 그럴 때 풀어보시면 바로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에 가까웠을 때 다시 풀어보면 와, 또 틀렸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교재가 상당히 좀 두꺼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이제 받으면 그 초시인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교재. 근데 그 재시인 분들은 질문 이 시기에 제일 많습니다. 뭐 쪽지나 이런 거 그다음에 카페에도 자주 올라오는데 책을 사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은데 뭐 추록을 주면 안 되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단권화로 내가 엄청
예쁘게 다 써놓고 다 정리해놓고 선생님 말 토시 하나 안 써 다 써놨는데 나 또 바꿔야 되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저도 매번 질문을 받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쁘게 다 정리된 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근데 교재는 기본서는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제시도. 왜냐하면 저는 원래 책을 구매하는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기본서를 구매를 해놓고 원래 있던 내용 그걸로 보다 보면 선생님이 여기가 다르게 말하네 하면 얼른 기본서를 찾아봤을 때 아,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크하면 되고, 왜냐면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이게 이번에 책에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정지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짚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간혹 7점 모의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든 내가 야 그거 선생님 책에 있잖아 그러면 찾아보고 진짜 책에 있네 그래요. 이 책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책에 있었네?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내가 보던 책에 밑줄 긋고 형광펜 긋는 부분을 주로 자기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래요. 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먼저 눈에 띄고 계속 그 부분을 암기하다 보니까 약간 안 보던 부분을 계속 안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딱 나왔을 때는 나는 이 책을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새로 샀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새 거를 그대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정독으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네라는 게 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분들은 그렇게 새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 예전에 저는 그걸 강추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시 쓰면 되게 다시 쓰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내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면은 손으로 쓰면 훨씬 잘 이게 다시 기억이 다시 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시지만 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교재에 다시 당번화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새 교재를 하는 게 수업 듣는 것도 편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의 코멘트예요. 선생님 원래 내가 한 방법대로 하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줬지만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자기 방법대로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말한 걸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방법대로 하지만 이 교재에 대한, 특히 제시이신 분들 교재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기본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기본서 가운데 보시면 분류표가 들어있죠. 이 분류표가 아마 2년 전부터는 아예 기본서에 이렇게 꽂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도 막 이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가원 분류표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얘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막 나눠주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아예 수업 내용에 있으니 기본서랑 같이 발송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분류표가 들어가 있고요. 분류표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언제 할 거냐면 심화이론 시간에 분류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분류표를 열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면에는 다 써져 있는데 뒷면에는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암기 테스트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뒷면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이거를 다 지워가지고 아예 거의 다 지워가지고 싹 써보기도 하고, 또 휴대용이기 때문에 분류표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과목이 미생물만 안 해서 내가 분류표는 계속 시리즈로 만들었을 텐데 이제 바빠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대가 편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이거 분류표를 꺼내서 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여기 있는 거 다 적어놨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고, 학원 오실 때 있죠. 그 시간 잘 활용하세요. 학원 오는 시간이 제가 보니까 상담해보면 서울에 살아도 1시간이더라고요. 수원, 인천 이런 데 살아도 1시간 반이고 서울에서도 갈아타고 어쩌고 걸어오고 해서 1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왔다 갔다 시간 정도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난 유튜브를 보겠어. 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빠지는 시간 없이 잘 체크해가지고 다니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방고시 홈페이지에서 이 청가물 분류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청가물 분류표는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해가지고 23년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분류표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새로 안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첨가물 분류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쇄를 해뒀고요. 제작을 해놨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수강 인증을 하시면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다 칼라로 이게 그 뭐지? 처음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처럼 이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펼쳐보고 보기가 불편하니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놀이동산 책자같이 생겼잖아요. 딱 놀이동산 가면은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좁은 자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자. 특히 첨가물 부분은 그냥 빌런 같은 존재예요. 아마 끝에쯤 가면은 너무 짜증이 나. 선생님도 짜증나는 과목이거든요. 이 단원이. 근데 앞쪽에 막 보존료라든가 산화방지제 같은 거는 외우지 말라도 다 외워요. 그런데 뒤쪽에 유화제, 증점제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한 애들이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에 바른다고 요즘에 합격자 인터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눈에 바르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분류표는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리는 것 같아요. 택배비 없이 다 학원에서 배송해 주신다.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시기직 친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료 배송해서 이미 다 우편 작업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실강분들은 선생님이 그냥 드렸습니다. 실강 혜택 있어야지 뭐든지 하나라도. 그래서 실강분들은 드렸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근데 약간 얇고 좋은데 찢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보시면서 선생님 다음 판은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나한테 주면 땡큐 선생님 커피 사줄게요. 선생님 이런 부분으로 바꿔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든지 선생님 꼭 사례를 해드릴 테니 언제든 의견 주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고득점 전략이라는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봤는데 늘 하던 얘기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거고 또 학생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 때가 되면은 가장 속 썩이는 과목입니다. 식품위생학이. 제가 올해 23년도에 처음으로 합격자 인터뷰에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합격자랑 놀거든요. 이제 그 친구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나랑 처음 만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매달 그 몇 달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엄마라고 이제 저한테.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누구냐? 제 남편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희쌤이 했던 약간 그런 거를 저한테 와서 일르고 내가 병희쌤을 와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친숙해지고 사연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하면 얘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우리끼리 아는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터뷰를 참여해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인터뷰지를 하고 있는데도 위생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격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위생학 과목이 접근하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오는 과목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학만큼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특히 기본 이론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양이 엄청나다에 놀랄 뿐이지 어렵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다가올수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일정 점수를 받으면 예를 들어 85, 90이 됐는데 거기 이상으로 점수가 죽어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잠깐 이건가 하면 무조건 틀리고 이런 학생들을 가장 울고 웃게 하는 그런 과목이 위생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너무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가지 말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
뭐 첫째도 강의, 둘째도 강의잖아요. 강의를 무조건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실강생분들이 있으니까 실강생분들부터 얘기하자면 아마 6시간을 내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려고 해도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듣고 간 다음에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인강 있잖아요. 인강을 무조건 한 번 다시 더 들어야 돼요. 인강을 다시 듣고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놓친 부분을 다 다시 잘 적어야 돼요. 자, 인강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내일 아침부터 다시 내일 복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계속 대방고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왜 이렇게 강의가 업로드가 안 되지? 이걸 기다린다 보니까 아까운 시간이 버리세요. 내가 인강을 복습해야겠다 그러면 아예 내일은 하지 말고 모레 하세요. 그럼 강의에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강이 이 시간이 딱 정해질 때 땡 하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편집팀에 따라서 오늘 수업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상팀이.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위생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강의가 업로드 돼 있는 날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세요. 왜냐면 6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오후에 말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강 한 번 들은 거 인강 한 번 다시 들어야 돼요. 무조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생들도 어떠냐면 내일 아침부터 앉아있어. 아, 선생님 오늘 어제 강의 찍었는데 아침부터 무조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 오늘 늦게 끝나잖아요. 우리 6시 반이면 직원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오전에 안 올라올 수도 있죠. 또 오전부터 계속 들어가. 문의해. 대방고시. 언제 강의가 업로드. 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TV를 봐. 놀아. 알았죠? 그래서 계획 자체를 다음 날로 세우지 말고 다음 날 오후면 몰라도 그 다음 날로 세우세요. 화학도 마찬가지 모든 강의들의 인강을 내가 다음 날 그래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인강을 이용해서 들으세요. 인강에 질질질 따라다니지 말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한 번 들을 때 꼼꼼하게 잘 적으면서 천천히 듣고 인강생도 마찬가지로 한 번 들었지만 무조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끝났을 때 2회독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강 한 번, 인강 한 번, 2회독 이렇게 기본 이론 끝났을 때 2번은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카페나 이 대방고시 이제 1대1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이렇게 보다가 밑에 이렇게 탁 누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언제든 질문해도 돼요. 거기다가 질문 아무거나 써도 돼요. 나하고 둘만 아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요. 근데 질문에 내가 분명히 수업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서 내가 가르쳐 준 것만큼은 헷갈리는 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요거다라고 한 거를 요건 뭐예요? 하지 않도록 강의에 집중해서 강의를 무조건 충실하게 다 꼼꼼히 잘 들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독이 나왔는데 선생님 벌써 우리는 2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2회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본 이론에서 했던 이 회독이 아니에요. 그냥 정규 수업을 한번 들은 거예요. 인강생도 마찬가지로 난 벌써 2회독이다. 내 자신 칭찬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아예 듣지 않은 학생과 2회독을 한 학생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예 듣지 않은 학생과 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계속 들어야 되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는 못해요. 60강을 또 듣는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이제 심화하죠.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나가거든요. 심화부터 문제를 풀어요. OX 풀고 가로 놓기 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그 파트를 갈 때 복습용으로 다시 회독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다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상 점점 수업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세웠을 때 내가 오늘 선생님이 식품과 미생물 두 번째 파트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먼저 회독을 하고 해도 되고요. 내가 먼저 풀어봐. 심화이론 수업을 듣더니 와 화학적 소독제 부분 하나도 모르겠어. 듣긴 했는데 하면 그때 다시 기본 이론을 꼭 그 부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병행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부분이라도 기본 이론을 꼭 같이 심화랑 가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 똑같죠? 문제풀이 가면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1단원부터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수은에 대해서 풀었는데 다 틀렸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선생님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했다고 하는데 뭐지? 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다시 기본 이론의 수은을 가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분명히 여러 번 들었는데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 보면
영화 두세 번 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책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 두세 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 두세 번 보면 세 번째 갔는데도 내가 놓쳤던 장면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봤는데, 그리고 오히려 결과를 안 다음에 앞에 돌아가서 본 적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가 결과를 다 알았어. 한 번 봤어. 다시 돌아왔더니 왜 얘가 1화에서 이 행동을 했는지 다시 보이는 거 있죠. 똑같아요. 문제를 풀었어. 다시 기본 이론에 갔는데 기본 이론 시간에 그냥 쭉 멍청하니 듣다가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본 이론이 쏙쏙 들어오면서 내게 확실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때도 기본 이론을 옆에 계속 끼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실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은 이제 뒤죽박죽 문제가 나오죠. 첨가물 1번에서 풀었다가 2번에서 감염병 풀거든요. 근데 법정 감염병 생각이 안 나요. 법정 감염병 다시 가서 들어야 돼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무한 해독을 하셔야 돼요. 해독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해독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이 없으면 책에 내가 단권을 할 거잖아요. 내 책이라도 꼭 한번 여러 번 보면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권화 작업이 있는데, 자, 공부한 내용을 단권화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잘못 헷갈리는 게, 선생님이 오늘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네. 집에 가는 길에 교보문고에 들려서 공책을 사고 바인더를 사고 볼펜을 사야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서브노트를 하겠다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든지 하나의 공간에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간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즉 내가 기본서가 저는 개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하였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 하는 친구들이 가장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고, 워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 어떻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 워드병이었습니다. 난리나 단축키를 막 써가지고 할 수도 있어 하면 처음부터 쫙 해서 파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증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오늘 기본 이론 배우고 쭉 다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하냐면 오늘 프린트 줬잖아요. 그거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오늘 프린트 준 거. 그러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스프링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요 안에다가 층층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하나. 자, 심화이론을 들었어요. 그럼 심화이론에서 또 내용들이 선생님이 뭔가 안 가르쳤던, 기본 이론 안 가르쳤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론서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여기 또 기본서에 선생님이 카드뮴 하나 여기 없는 건데 하나 더 말해줬네. 그럼 병 하나 더 써놓는 여기다가. 그럼 다음번에는 이 책을 여러 개를 찾아볼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문제풀이 마찬가지. 틀린 부분, 틀린 문제, 새로운 보충 문제 같은 게 어려운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말해주지 않은 게 나왔어 하면 그 내용을 여기 책의 해당 내용에다 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3월에 시험이다. 그러면 3월 초부터는 수업은 거의 잦아들어요. 수업 줄어들잖아요. 나는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이것저것 찾는데 보는 시간 없이 이거 하나면 만능이야. 이거 열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에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나의 뭔가를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권화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막 병희쌤하고 둘이 티키타카 됐거든요. 필요하냐 안 하냐 막 서로 이야기도 할 만큼 과목별로 되게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에 따라서 단권화 부분은 안 하는 과목도 있고 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서 처음부터 그냥 나중에 물어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나 왔잖아요. 여기 잠깐 예를 들어 1교시 끝났어. 그러면 나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막 부끄럽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부끄럽고 이러면 이 경력 경쟁에 절대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뭐든 다 잡아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풀이라고 써져 있는데, 위생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 위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보기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틀린 2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사실 수업을 안 들어도 쉽게 고를 수 있는 것을 정도로 쉬운 것도 있는데, 이 2개가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많이 봐야 되고 내가 내공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합격이 돼버려 이제. 왜냐면 그냥 풀어서 4번이 답이었어? 나랑 좀 다르네? 라고 끝내기에는 그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 어차피 하나, 두 개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제 세 과목이다 보니까 막 0점대로 이제 합격에 이제 불합격과 합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나도 고민은 하긴 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이제 싸움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한 사람이 가요. 보통 이 신청이 잘 안 돼요. 이 신청이.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책을 수많게 보고 감수하시는 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의제기 들어와봐 하면서 이렇게 다 받침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해도 잘 힘든 경우가 진짜 오류가 있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피해가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특별반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 시기가 되다 1월, 2월이 되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울고 힘들어하는 게 진짜 많아요. 위생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떨어지는 자꾸 하나, 두 개가 더 틀리게 되면 계속 이제 성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부터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는 2번 답이 될 것 같지. 근데 3번으로 가야 돼. 실제 기출됐을 때 3번이 답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수업 때 정답지를 주거든요. 이번에도 저한테 질문 왔던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답지를 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업을 꼭 들어봐야 되는 게 그 문제랑 비슷한 힘든 문제가 나왔을 때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력을 아주 많이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에 대비해야 해요. 그럼 기본 이론도 잘 배워놨다가 해결력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11월부터는 정기 모의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도 하지, 실전 모의고사도 하지, 엄청 문제를 계속 풀거든요. 근데 나 지난번에 9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이 돼가지고 너무 슬프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바로바로 털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모의고사도 이번에 나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안 봐야지 이러지 말고 무조건 보세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면접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우리 품격 카페 다 아시죠? 카페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시고 품격 카페 이제 위클리라고 매주 문제가 올라오는 코너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임의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위클리 문제도 이제 손봐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공자 조교님을 이번에 전공 조교님을 이제 새로 영입했기 때문에 그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신경 써서 문제를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위클리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쉬운 문제가 나갈 거예요. 위클리 문제가 어렵게 나가면은 바로 카페에서 좌절할 수 있잖아요.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한 번씩 풀어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풀어보시고 뭐든 또 예를 들어 위생사 했다 위생사에 위생학 문제 있죠. 식품 기사 위생학 문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집들 시중에도 문제집들이 있어요. 위생학 근데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간혹 막 물어보는데 제가 그 문제집 출판사에 문의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궁금하다 뭐든지 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작년 이맘때 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공무원을 적게 뽑는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저희 학원에도 막 선생님들도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정말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위생직 안 뽑는 건 아닙니까? 줄어든다던데 막 그런 그 공포 두려움이 진짜 많았는데 자, 올해 23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작년 대비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응시자도 줄어들었어요. 즉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소수직렬이거든요. 여러분들 위생직 소수직렬인지 알고 오셨죠? 아, 경기도에서 500명 뽑는데 이렇게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죠? 그럼 큰일 나요. 정보 싸움. 위생직은 특히 정보도 별로 없어요. 소수직렬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한 500명 뽑던 직렬이 100명 뽑으면 엄청나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도 두 자릿수 뽑으면 난리 축제. 보통 한 자릿수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이 직렬을 막 엄청 줄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일을 원래도 쬐끔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반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타격이 없이 뽑을 지역들은 다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하고 지금 올해 6월 10일 날 지방직,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경력 경쟁이지만 여긴 공개 경쟁에서 5과목 보는. 근데 작년에 안 뽑았던 지역 올해 뽑고 또 작년에 적게 뽑았던 지역 올해 많이 뽑아요. 올해 많이 뽑으면 내년에 적게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계속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안 뽑아도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불안함을 선생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접수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품격 카페 가시면 응시자 수 다 나와요. 다 통계 있거든요. 난 경기도니까 경기도만 보셔도 돼요. 보시면 21년도인가는 800명이 경기도 접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280명 했어요. 접수를. 엄청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위기는 기회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진짜예요.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응시자도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경쟁률 올해 경기도 교육청 7대1이었어요. 경쟁률이. 28명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4명 뽑는데. 근데 경력 경쟁 9명 뽑았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 4명 뽑는데 28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7대1이 된 거예요. 행운을 잡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친구가 진짜 합격하면 너 꼭 나한테 와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 행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우리 안 뽑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느니 내년이 드디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시기직을 100명 뽑아. 100명 뽑아도 안 될 친구는 안 되고 한 명을 뽑아도 될 친구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도 접수 인원도 줄어든 상대적인 걸 생각하고 나는 몇 명을 뽑든 간에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안 해야 돼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 공부가 시작된과 동시에 따라다니는 병들이 있어요. 대인기피증부터 막 쫙 있어요. 자존감 바닥으로 낮아지고 막 이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나약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환불하면 돼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강의 아직 많이 안 열렸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이 싸움에서 내가 특히 경력 경쟁, 항상 경력 경쟁, 근데 경력 경쟁은 늘 이렇게 살 부딪히면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동요하거든요. 공개 경쟁 친구들은 훨씬 못 봐요. 지방이잖아요. 아이들은 전화만 해도 막 신기해요. 어제 TV에서 보던 목소리인데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나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걔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경쟁인데 더 상대적으로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제시분들 이제 뭐 떨어지고 아픔을 겪고 우리 선생님이랑 뭐 으쌰으쌰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다시 도전한다 그랬을 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런 친구 선생님 저는 작년에 진짜 죽을 만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인데 뭔가 방법이 틀렸거나 물론 운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운이에요. 운. 그 학생의 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뭔가 작년에 안 됐던 이유를 꼭 찾아야 돼요. 내가 제시다. 내가 작년에 안 됐던 이유를 무조건 찾아서 거길 수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반복할 거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시를 했을 때 나 뭔가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갈지는 나하고 상의하면 돼요. 나 초시다. 올해 23년도에 초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초시생들하고 또 겁먹지 말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나갈 건지 무조건 작전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내가 이거 숫자가 2명 뽑든 3명 뽑든 경력 경쟁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지는 어떤 지역도 몰라요. 선생님은 자꾸 물어봐요. 내년에 뽑을 것 같나? 이걸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진짜 나 알고 싶다. 나 진짜 알고 싶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한 명을 뽑더라도 그건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시간이어가지고 겁을 주고 뭐 환불까지 얘기했었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7월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개 경쟁 내년 6월에 보는데도 벌써 시작한 친구들도 많아요. 경력 경쟁은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커리큘럼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만났으니까 병인 선생님 만날 때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1대1 상담이 들어갑니다. 이제 실강생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인강생도 충분히 언제든 만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계획 짜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잘 됐고 올해도 많은 합격생들하고 기쁨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무조건 다 합격생 경기도 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가 내가 되는 나가 되느냐 옆에가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어차피 다 내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되느냐 옆에가 되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나 꼭 항상 목표를 나 내년에 장미 선생님하고 합격자 모임에 있을 거야 라고 꼭 목표를 세워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법규부터 시작하겠습니다.